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뭐 배웠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뭐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쓴 게 뭐예요? 계약일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뭐야? 법 인격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법 인격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뭐야?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계약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원칙이라니까? 계약은 원래 자유롭게 하세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원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법을 공부할 때 뭐뭐가 원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예외가 뭐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거의 예외가 뭐지? 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A는 예를 들었어요. 방충망이, 사무실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이 됐어요. 방충망이 파손이 됐어요. 그런 세입자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하니? 요겁니다. 이 경우 민법 법조문에 의하면은 누구다?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자, 무엇과 무엇 중에 세입자와 건물주 중에 건물주가 수선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빌릴 때 계약서에 계약을 할 때 요 말하고 똑같아요. 빌릴 때라는 거는 계약을 할 때 이거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파손은 세입자가 뭐예요? 원래 민법에서는 건물주인데요. 계약을 할 때 간단한 파손은 누가? 세입자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물주라고 했었는데 건물주가 파손을 해결해 줘야 돼. 수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이거와 뭐가 되는 거? 어긋나는 내용이야. 어긋나는 내용은 뭐예요? 세입자가 간단한 거는 뭐 할게요? 해결할게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뭐지? 계약의 내용이 법의 내용과 어긋날 때 요겁니다. 그럼 뭐가 우선 적용돼야 되냐? 어떤 것이 우선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 뭐야? 법이냐? 계약서냐?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법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법은 이런 법으로 이 법에서는 뭐다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의 뭐야? 구체적인 내용 결정은 어떻게 하자? 스스로 하자.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과 어긋난 내용, 이런 경우죠. 세입자가 해결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죠?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이 계약이 우선 적용이 된다는 거지. 이걸 썼으면.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건물주가 수선한다 있더라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를 뭐야? 임의법규라고 한다. 그러면 임의법규는, 임의라는 건 뭐야?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임의는 뭐야? 마음대로. 임의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마음대로 규정, 그러면은 뭐야? 계약의 마음대로 정해라. 뭐야? 자유롭게. 선생님은 마음대로 했는데 마음대로 해야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뭐지? 계약의 내용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계약을 어떻게 하다고? 자유롭게 정한다.
법률하고 상관없이 규정돼 있더라도 사법은 이미 법규이므로 또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해된다는 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 그럼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규정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간단한 거는 스스로 해결할게요. 요거를 뭐 했다면은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1번이 돼요. 그러나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불이익이 있거나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어떻게 읽었어요? 빼고 읽었어.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돼.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가 있어요?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아주 중요하다 했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는데 1번, 2번이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뭐야? 1-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글의 흐름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계속해서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이거 나오고 있죠. 불이익이 있지만 효력은 있어요. 자, 불이익은 있지만 효력은 계약의 효력이에요. 뭐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는 거고요. 이거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효력은 인정해. 대신에 법적 불이익이 있어. 2번은 효력 자체가 뭐 돼? 부정이 돼.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단속 법규라고 한다. 뭐에 대한 거? 불이익은 있지만 단속 법규는 불이익이 있지만 법적 효력은 무효 아니야. 계약의 효력. 요거를 계약의 효력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거예요. 계약의 효력 자체는 뭐라고? 일리익이 있지만 요거 요 옆에다 정리했으니까 밑줄 안 할게요. 그것을 단속 법규라고 합니다. 단속 법규. 공인중개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뭐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자신이 갖고 있어요. 직접 파는 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거를 금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됩니다? 단속 법규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매매계약의 경우 벌금은 요거는 뭐야? 벌금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써야지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계약의 효력은 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다? 유효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급부가 인정돼서 급부라는 거는 뭐야? 일체 행동. 나중에 요건 좀 정리 잘해야 돼요. 채권은 뭐 하는 거냐면은 급부를 요구할 권리예요. 채무는 급부를 이행할 의무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급부입니다. 급부. 근데 급부를 꾸며주는 말이 뭐야? 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동. 지금 행동이라고 했어요. 금전이 아니에요. 요런 거 해야 돼. 이게 급부예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하고 이제 또 결합이 된다 했죠. 여러분 뭐 하라 했어요? 권리 능력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계약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번 시간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채권과 채무가 뭐니? 채권은 권리잖아요. 채무는 의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급부예요. 그러면은 채권은 급부를 요구할 권리고요. 채무는 급부를 이행할 의무예요. 여기까지만. 나중에 또 다시 채권과 채무를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집을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집을 산 사람한테 넘어가죠. 소유권이 산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객은 뭐 하면 돼요? 돈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은 뭐 하다고요? 유효해요. 대신 누가? 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내겠죠. 자, 한편 그러면은 이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법률에 어긋날 때 뭐가? 계약의 내용이. 그 다음 법적 불이익도 있고요.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는 건 뭐야? 계약이 무효가 돼요. 여기 한 칸 먼저 가버렸네. 불이익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도 무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뭐야? 무효. 그래서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강행법규는 단속법규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불이익도 있고요. 여기 앞에서는 유효였는데 이제는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효과가 없게 돼버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강행법규이고요. 계약 당사자들은 너 이렇게 해 요구할 수 없어요. 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급부를 이미 이행을 했어, 채무자가. 그래가지고 이익을 넘겨줬으면은 이건 부당이득의 해기 때문에, 자, 무효인 이유는 뭐냐? 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계약이 무효니까. 근데 이미 급부를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급부에 따른 이익이 넘겨졌어요. 그랬을 때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에요. 왜요? 무효니까. 이거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 된 거야. 그래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문제들은 잘 맞았는데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중 계약이 당연히 우선 적용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뭐냐? 계약을 자유롭게? 당연하죠. 단속법규를 할 때는 비례원칙,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어떤 거든 간에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비례 원칙 최소로 해라. 20% 30%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데 윗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죠? 법률에 있는 거하고 어디에 있어요? 계약의 법률에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 요거 대 요거 차이점만 좀 알면 됩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법률에 어긋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맞는 거.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은 세입자가 줘? 말도 안 돼. 건물주가 집니다. 법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어긋난 내용이 있으면 수선 의무를 지고 계약에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있으면 세입자가 의무를 짓고 건물주는 법적 불이익 받는다는 말 없었잖아요. 내용 자체는 이거 그러니까 3점짜리가 아니네.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기억, 요거는 불이익은 있지만 요것도 불이익이 있고, 그러면은 공통점은 뭐예요? 불이익이 있다는 거. 불이익이 있다는 거. 이렇게 되죠. 요거는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은 유효한 거고요. 요거는 불이익이 있고 계약도 무효인 겁니다. 뭐 이거 너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농지를 빌리는 A, 농지 주인 B인데 합의했어요. 어긋나게. 자, A는 농지를 살 사람, 요거는 B는 농지를 팔 사람. 근데 법률에 어긋난 내용으로 뭐를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부당 이득이 먼저 떠올라요. 부당 이득. 법원이 낸 거는 첫째,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 불이익이 있네요. 자, 첫째, 불이익이 있어요. 둘째, 무효예요. 셋째, 그러면 여기가 강행규범이죠. 셋째, 사용료를 반환해야 돼요. 사용료를 반환하는 거는 뭐지? 무효이니까 반환하는 거예요. 넷째, 이익을 반환하는 거 부당 이득 반환. 그리고 부당 이득 반환한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쉽게 합니다.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아니,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이게 어긋나게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사법의 적용이라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벌금을 부과한 거는 효력이 인정되건 인정되지 않건 간에 불이익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고, 벌금을 부과만으로는 입법 목적 실현이 부족한 점은 계약을 무효로. 그렇지. 불이익으로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는 그 다음 안 읽을 텐데 한 번 더 인내심 갖고 읽어볼게요.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했으면 반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반환하라고 판단한 거는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점수는 3점이지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문맥상 A와 가까운 거, A가 뭐예요? A. 이거 찾는 게 나는 제일 싫어. 의무를 진다. 수선할 의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목적어 보자고 했어요. 목적어가 구체적인 건지 추상적인 건지. 그럼 서술어죠. 그럼 추상적인 거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추상적인 거 먼저 찾을 거예요. 얼록 구체적이죠. 신세만 진다. 일단 추상적인 거니까 맞고요. 원수를 지게 되었다.
배낭을 진 채 아니고 부담을 지고 있다. 아, 부담이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단어를 보는 것도 어휘 평소에 우리가 길러야 되지만은 목적어 가지고서 먼저 구별을 한 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